그는 끝까지 명확한 이별의 말도 자신의 감정도 말하지 않았다. 읽고도 답하지 않았고 연락은 끊겼고 이별을 고하는 말조차 없었다. 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잔인했던 건 설명 없는 침묵이었다. 왜일까? 그는 모른 척한 게 아니다. 감정을 책임지기 싫었던 것이다. 그에게 사랑은 느끼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회피다. 삶은 고통이고 사랑은 의지의 착각이라 말한 고독한 비관주의자인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고통을 피하려는 의지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는 갈등을 피한 게 아니다. 당신과 자신의 감정에서 도망친 것이다. 그 도망이 그에게는 평화였겠지만 당신에게는 해석되지 않는 아픔이다. 이별은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이별은 남겨진 사람에게 해석의 고통을 전가한다. 회피형은 그 책임까지 회피한 것이다. 그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권리라 착각한다. 하지만 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그는 신뢰받을 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 그런 회피형이 후회하고 돌아오고 싶어지는 순간들을 파헤쳐 본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와 루신의 철학적 해석을 곁들인 첫 번째 순간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 때 그는 늘 침묵으로 정리를 대신했다. 말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그 방식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처음으로 불안해진다. 지금 나 무시당하는 건가? 자신이 통제하던 관계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잃은 것이다. 자신이 외면했던 감정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된다. 침묵이 무기처럼 사용될 때 그 침묵은 칼보다 더 깊이 베인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파괴한다고 경고한 침묵의 해부자인 루시는 말했다. 말하지 않는 폭력은 가장 오래가는 고통을 남긴다. 그는 이기적이게도 자신이 사라질 땐 괜찮았는데 당신이 사라지자 그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침묵은 무시고 단절이고 무엇보다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는다. 진짜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 두 번째 순간 당신이 감정을 묻지 않을 때 예전엔 피하기만 하는 그에게 질문을 남겼다. 그는 비겁하게도 그 질문이 주는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마지막 손짓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자 그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답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지만 당신은 그를 질문할 자격도 대답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한다. 자신이 무게를 회피하는 사이 당신은 감정을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접어버렸다는 것을. 당신의 무관심은 단념이 아니라 존재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회피형은 당신이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지가 사라진 존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는 이제 당신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관계에서 밀려난 사람이 된다. 사랑을 놓친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완전히 삭제당한 사람이 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도 작아진다. 그는 지금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던 대가를 온몸으로 겪게 된다. 그리고 그때의 침묵 하나가 지금의 모든 고립을 불러왔다는 걸 알게 된다. 세 번째 순간 떠난 후 찾아온 고요함이 고립이 되었을 때 그는 당신 없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누구의 기대도 없고 감정도 없다. 기분 좋았다.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라 벌이니까. 침묵은 잠깐의 쾌락이었고 고요는 오랜 시간의 고립이 된다. 만나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관계는 남을지라도 모든 진심 어린 관계는 천천히 그에게서 멀어진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된다. 감정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당신에게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자신에게도 책임지지 못했다. 고립은 외로움보다 더 잔인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만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한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만이 남는다. 그는 점점 자기 안에서 무너져 간다. 자신이 회피하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네 번째 순간 당신이 다른 사람 옆에서 웃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이 자신을 쉽게 못 잊을 거라 믿는다. 사랑받았다는 자만, 떠난 자의 여유, 그게 그의 방어기제다. 그러나 당신은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이다. 더 가볍고 더 반짝인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후회를 느낀다. 나만 멈춰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사람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크기였구나. 그는 이제 남겨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은 건 공허와 후회, 그리고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할 감정뿐이다. 루시는 말했다. 책임을 피한 자는 책임을 감당한 사람 앞에서 가장 작아진다. 그는 작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늦은 타이밍에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된다. 회피란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는지. 당신은 감정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는 감정을 회피한 대가로 제자리에서 고장난다. 다섯 번째 순간 그의 침묵이 무기가 아닌 결말이 되었을 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다. 감정을 해명하는 순간 모든 책임과 불편을 마주하게 될까 봐. 하지만 당신도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잘 지내도 어떤 비난도 없이 조용히. 그는 그제야 깨닫는다. 난 끝났구나. 말할 자격도 없구나. 그의 침묵은 이제 무기가 아니다. 당신의 침묵은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증거가 된다. 이제는 당신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신호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결국 의지를 꺾는다. 그가 피했던 고통은 그제야 제대로 찾아온다. 그가 도망친 감정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실로 돌아온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제서야 느끼게 된다. 말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이 당신을 잃는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는 감정을 피했고 당신은 감정을 통과했다. 후회는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자에게 가장 늦게 찾아온다. 그의 후회는 당신이 진짜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름으로 남는다. 그 이름은 이제 당신이다. 당신은 회피형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순간을 남겨주세요. 철학 편집소는 사랑, 자존감, 불면, 퇴사 고민을 철학적 언어로 다시 편집하는 감성 입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 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 명 데려가세요.